자, 안녕하세요. 러스테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한지는 벌써 13년이 되었고 러스트 스쿨을 운영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러스트 스쿨을 운영하면서 지난 3년간 분기별로 진행하는 프리미엄 무료 강의에 참가한 수강생은 이제 11,000분이 넘어갔고 유료 프로그램 수강생은 700분 정도가 됩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정말 수강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유료 리비더 훈련 프로그램은 현재는 기본적으로 6개월의 수강 기간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6개월 이후에 프로그램의 연장률이 35% 정도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분야의 책을 본다고 해도 경험이 없을 때 보는 것과 경험이 쌓이고 나서 다시 보았을 때 그 느껴지는 부분이 천지 차이잖아요.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이유를 수강생 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장을 하는 이유야 각자들 조금씩 달랐지만 경험이 없을 때 무작정 정보를 머릿속에 때려박고 그냥 제가 하란 대로 해볼 때와 경험이 쌓이면서 다시 보았을 때 그때 봤던 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미 수강을 하고 수강 기간이 끝난 수강생분들의 무려 35%가 연장을 계속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 부분이 수강 후기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수강을 하신 분들이 돈을 내고 계속 연장을 하는데 이보다 강의 퀄리티를 증명하는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무료 강의가 12월 15일부터 시작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가해서 좋은 여자 많이 만나길 바랍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수강생분들이 극찬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자를 잘 꼬시기 위한 방법, 그 중에서도 멘트 쪼가리 몇 개를 외워서 운 좋게 가끔 되는 그런 일회성 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실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임모아 말하는 부분, 게임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초반 단계에서 유혹의 전략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화려한 말발이 없어도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면 보다 더 자연스럽게 여자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는 것과 같아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보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에 따라 여러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들죠. 차를 타고 놀러 갈 때도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길을 일단 확인합니다. 자, 이런 생각은 제가 강사를 하기 전, 정확히 말하면 10년 전에도 똑같이 했던 생각이에요. 제가 2013년, 14년 이때 당시에 같이 픽업을 하던 사람들이랑 비공개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했었어요. 이때는 뭐 누군가에게 알려주거나 이런 거에는 당연히 관심이 없었고 내 실력을 키우는 거 그리고 같이 달리는 사람들과 성장하는 거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 그 오랜만에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쓴 글을 봤는데 지금 보니 나쁘끄러운 느낌이 좀 들긴 했지만 이때도 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4년 1월 30일에 제가 비공개 카페에 올린 글 중에 픽업의 미시성과 거시성이라고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 게 있는데 보니까 이때 당시에 제가 이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쓴 글을 읽어보면 어떤 훌륭한 뱃사공이 강을 건너서 나루토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뱃사공에게 필수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나루토로 가는 올바른 길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실제로 배를 움직이기 위해 노를 저을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안 되면 배는 결코 나루토에 도착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둘 중에 중요한 것을 따지라고 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 만약에 뱃사공이 노를 젓는 방법을 모른다. 그런데 나루토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 갈 수는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만약에 방향 감각을 잃어서 나루토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루토에는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미시적인 스킬이나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치만 결국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부분, 즉 게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10년 전에 인식을 하고 제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자, 이 분야에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리드 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할 때 한 발 앞서서 리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여자가 리드를 하는, 그러니까 다소 여자가 남자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에 들거나 관심 있는 남자에게는 이 부분을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남자에게 여성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죠. 본지 얼마 안 된 자기가 관심 있는 남자가 어떤 여자 스타일에 끌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자 입장에서 여성성이 아닌 남성성을 어필하는 것은 여러모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멍청한 선택이죠. 왜냐면 대부분 남자들은 여성스러운 여자를 좋아하지 남자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은 사소하게는 첫 만남에 남자가 어디를 가자고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는 문제들을 남자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무의식적으로 보면서 남자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성의 근거를 찾는 거죠. 또한 여자는 남녀 관계에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남자에게 돌리고 남자가 기꺼이 이 책임을 떠안는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봅니다.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매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들을 타이밍에 맞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선택이람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이 판을 어떻게 짤 것인지, 어떤 단계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순간 여자보다 어떤 행동을 먼저 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유인할 것인지,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남자의 자신감이 달려있겠죠. 그리고 이 선택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게임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전체를 조망한다는 것은 게임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자를 유혹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 무엇보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구조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서 여자와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자, 이 내용은 프리미엄 무료 강의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본 무료 강의는 현재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연 1에서 2회로 점차 횟수를 줄일 생각입니다. 자, 무료 강의지만 5시간 정도의 강의로 진행하고 열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사실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죠. 자, 그때 열리면 해야지 하면 까먹기 때문에 댓글 고정 링크를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등록을 해놓으세요. 그럼 시작 전에 저희 회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사실 위 구조에 대한 것은 무료 강의의 일부일 뿐이고 10일 정도 기간 동안 총 3회차에 걸쳐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방법과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 여자와 의사소통 시에 타이밍에 맞는 말을 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 게임의 핵심 5단 구조와 구체적인 게임 방법, 사회적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 각종 비언어 교육이 잘못된 이유와 핵심 비언어 숙달, 여자 앞에서 자신감을 키우는 근본적인 방법, 내가 여자에게 상황으로 작동하는 법, 그리고 고등급 여자를 유혹하는 키, 여자와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단 하나의 패턴으로 처리하는 법,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절실히 원하는 것, 진짜 남성성을 만드는 방법, 남자들이 대부분 모르는 여자의 본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 자, 예전부터 무료로 약간 맛배기를 보여주는 형태가 많이 있었지만 몇천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5시간짜리 무료 강의를 한 사례는 러스트스쿨의 업계 최초예요. 러스트스쿨은 업계 최초 온라인 프리미엄 무료 강의를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1,000명이 본 프로그램의 가치를 증명했죠. 저희가 준비한 압도적인 프리미엄 무료 강의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러스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력이 생성되었다면 이제 매력의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매력의 연결은 차별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동합니다. 차별성이라는 것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요소를 의미해요. 이것도 몇 가지가 있지만 무료 강의에서는 그중 한 가지, 바로 여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분위기를 리드하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 분위기를 리드하는 남자는 여자보다 먼저 판을 짜고 필요에 따라 이것을 수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자와 관계를 갖는다면 이런 순서를 일반적으로 따를 거예요. 첫 만남이 있고 서로 호감을 느끼고 썸이 되고 잠자리를 하고 사귀겠죠. 이런 순서로 짜여져 있을 때 남자가 리드를 한다는 것, 즉 판을 짠다는 건 여자보다 한 단계 앞서 나아가 있고 이쪽으로 오라고 유인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이 여자와의 첫 만남에서 우선 해야 할 일은 그 다음 단계인 서로 호감이 있는 단계를 가정해 판을 짜야 한다는 거예요. 설사 지금 여자와 매우 어색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호감이 있다는 프레임이 설정된 판을 짜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여자를 유도하면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유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단계 앞선 판을 짜는 게 여자와의 관계를 말 그대로 리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와 서로 호감이 있는 단계에 있다면 당신은 여자보다 빠르게 썸이라는 단계로 판을 새로 짜고 이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면서 여자를 이쪽으로 오라고 유인해야 됩니다. 여자와 썸 단계라면 당신은 이미 여자와 섹스를 한 프레임으로 판을 짜야 되고 계속해서 단계를 올라가기 위한 유인을 해야 돼요. 보통 남자들은 이런 판을 거의 못 짜요. 왜냐면 본인이 어떤 분위기를 리드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썸에서 스킨십으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호감의 단계로 진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할 미드게임의 구조와 핵심 의도 부분이에요. 이 구조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여자보다 항상 한 발짝씩 앞서서 여자를 유인하고 분위기를 리드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여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말 그대로 알파메일이 돼서 주도적으로 여자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력의 마지막 요소인 매력의 유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자를 얻는 것도 경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자는 많지만 동시에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가치가 높은 여자는 더욱 희소합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남자들은 가치가 낮은 여자를 어쩌다 만나 이혼하고 합의금을 물어주고 개처럼 일하면서 퐁퐁남이 되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걸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가치가 높은 여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알고 행하여 여자를 많이 만나보고 겪어봐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구조에 대한 이야기, 무료강의지만 당신이 만약 이 정도만을 할 수 있다면, 아니 그냥 알고만 있어도 여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남자들보다 우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주변의 여자를 만나면서 이런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남자는 0.01%도 안 될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런 지식에 관심을 두고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상위 0.01%의 관점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서두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자와의 만남에 있어 거시적인 관점, 즉 숲을 어떻게 보고 게임을 풀어가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드게임을 하기 위해, 즉 데이트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요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 유혹을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3가지는 5단계 구조와 수단, 그리고 핵심 의도예요. 우선 왜 이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유혹의 5단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당신은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의 역할은 길을 찾는 거예요. 무작정 길도 모르고 앞으로 갈 수는 없겠죠. 따라서 지도가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또한 지도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산이 당신의 목적지죠. 만약에 목적지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서울에서 어딘가로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내가 나아가는 의미가 있으려면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가다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속도를 위반하면 안 된다. 사람을 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부산이 아닌 감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당신이 부산에 가기 위해서는 지도와 목적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필수라는 거예요. 여자를 유혹하는 과정에도 이와 비슷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당신이 여자를 유혹한다고 해볼게요. 당신은 유혹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조의 역할은 유혹을 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만나자마자 내가 하고 싶다고 바로 키스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유혹을 하는 구조를 모르면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또한 구조는 목적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역시 당신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자와 섹스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볼게요. 이것을 위해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각 분기점을 통과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단계별로 세부 목적을 알아야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 역시 있어요. 이거 역시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모른다면 게임이 어렵게 풀리고 중간에 까이겠죠. 정리하면 당신이 여자를 잘 유혹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단계별 목적, 그리고 단계별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사실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제 수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부산에 가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겠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수단을 쓰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수단을 배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산을 가기 위한 수단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죠. 하지만 왜 하는지를 모르면 아예 다른 걸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기 위해 젓가락질을 배운다. 이런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이 지금 어이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는 분야로 가면 사람은 왜의 중요성을 자주 망각해요. 또한 언제 이 수단을 쓰는지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걷고 뛰고 운전하는 방법을 부산을 가기 위해 배운다고 알고 있어도 각각 이 수단들을 언제 쓰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휴게소에 이제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내부로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수단을 쓰는지도 알아야 돼요. 운전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깜빡이를 켜는 법, 악셀을 밟는 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자,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을 숙달해야 운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왜 이 수단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언제 이 수단을 쓰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모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과정에서 수단을 사용하는 법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유혹의 수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패턴, 바이브, 멘트 등이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멘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왜 이 멘트를 날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멘트를 배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혹에서 멘트와 같은 수단은 여자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왜 하는지 모르면 배워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여자에게 무관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볼게요. 왜 여자에게 무관심을 전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 멘트를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멘트를 많이 배우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왜 하는지 아는 게 더 잘 돼요. 또한 언제 이 수단을 쓰는지 알아야 돼요. 당신이 아주 효과적인 루틴과 멘트를 알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면 게임은 망하게 됩니다. 마치 아주 좋은 고백 멘트를 배우고 만나자마자 고백을 하는 것과 같겠죠. 혹은 키스 루틴을 어디서 주워듣고 만나자마자 키스 루틴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특정 패턴이나 멘트를 배울 때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런 강의는 쓰레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야겠죠. 멘트나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전을 못하면 부산에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만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멘트 수집가가 돼서 더 좋은 멘트를 찾아다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멘트를 알아도 왜 쓰는지 언제 쓰는지를 모르면 어차피 망해요. 그래서 멘트 수집가가 되더라도 이런 요소들을 알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또한 각 패턴별로 왜, 언제, 어떻게 가중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멘트나 패턴을 배우더라도 이런 필요한 부분을 같이 배우는 게 더 중요하겠죠. 모르면 결국 잘 쓰지도 못하고 망할 테니까요. 세 번째로, 당신은 핵심 의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당신이 부산에 갈 때 핵심 의도는 나는 부산에 가기 위해 운전한다 이거예요. 사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신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다시 길을 찾아서 운전해서 가야겠죠. 그런데 나는 부산에 가기 위해 운전한다 이런 핵심 의도가 없으면 차를 버리고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자를 만날 때 역시 핵심 의도 기반으로 게임을 풀면 간단한데 대부분 남자들은 대처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정해 놓았다고 해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부산에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전부 정해 놓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길로 들어갈지 미리 전부 파악하고 이쪽으로 잘못 가면 1km 가서 유턴하고 어디를 가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걸 전부 정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부산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한다 라는 의도만 가지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서 운전하고 부산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자와 의사소통 시 타이밍에 맞는 말을 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 핵심 의도부터 설명해보죠. 핵심 의도는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실제 여자를 만나 이 단계를 실행할 때 결국 이 핵심 의도만 떠올릴 수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핵심 의도는 제가 만든 방법론 중에 손에 꼽을 만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런 의도 기반으로 푸는 내용을 어디서도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개념을 개발하고 실력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저와 같이 의도 기반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여자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을 하는지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지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설명 전에 상황을 드릴게요. 5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당신은 여자와 처음 만나 어색한 분위기인데 여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오빠, 여자 대하는 거 보니까 여자 많을 것 같아. 2번, 당신이 여자와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자가 자기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상한 남자가 좋아. 당신은 뭐라고 말을 할 건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 픽업을 배우는 사람들은 완벽한 패턴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멘트 수집 정도를 하지만 나중에는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를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특정 패턴들의 연결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즉 멘트를 말하는 타이밍을 모르고 문제의 대처법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소통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완벽한 멘트나 패턴 따위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멘트와 패턴은 상황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1번 문제에서 여자는 당신에게 초반부터 C테스트를 날린 거예요. 여자는 항상 남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이런 테스트를 완벽하게 대처하는 멘트나 패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멘트와 패턴들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방법들은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이런 상황은 당신이 만든 분위기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런
저런 C테스트성 질문이 지금처럼 초반이 아니고 중반이나 후반에 나왔다면, 그리고 다른 특정 상황에서 나왔다면 당신의 대처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 질문에 완벽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단계에 따른 핵심 의도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지금 배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단계에서 이런 행동과 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핵심 의도를 기반으로 대처를 하면 됩니다. 아직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